79년 12월 26일부터 5월까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민감했습니다. 그 남침 얘기가 있었어요. 박 대통령 죽었을 때 아주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해서. 그리고 김일성이는 브레즈네프 방문을 하고요. 또 그 루마니아 방문해서 금년 내에 통일한다 하고 저 고위급 사절단 보내가지고 중국 방문하고 이게 이제 보통 전쟁하기 전에 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이 정보는 일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받았다 하고 하니까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정치권에서는 이 최규하를 비롯해서 이 안보 문제 가지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때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특수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 전쟁 일촉즉발이었어요. 이미 그런 소식은 다 오갔던 거고. 서울의 봄이 뭐냐면은요. 그 최규하가 박 대통령이 다 잡아다가 넣었거든요. 그 이상한 얘기 조금만 하면은 최규하가 다 풀어줘 버렸어요. 저기 이제 유신 그걸 좀 해체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687명이 사면됐어요. 김대중이도 이때 사면됐어요. 이게 서울의 봄이에요. 80년 2월 29일 날 긴급조치 위반자 687명 다 사면했는데요. 이때 이제 복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 나온 거죠, 다. 그런 상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학교를 별로 가지 않았어요. 계속 데모해야 되니까. 4월 학원 소요 사태. 4월 10일 날 북악파크 호텔에서 김대중, 문익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학생들 학원 선동 임무 부여하고 이때 이현배, 장기표, 심재권, 선동국장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4월부터 뭐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김대중이가 혁명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 조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안 읽어도 되겠죠. 뭐 4월 10일 북악파크 호텔에서 딱 결정한 다음에 뭐 서울대, 한신대, 서울대, 동국대 하면서 뭐 106개교, 25개교 뭐 전국적으로 우리 뭐 광화문 나가듯이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재미로 다 했어요. 재미로. 저도 그때 이제 살았는데 뭐 재밌었어요. 그게 뭐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 그랬어요. 다 이게 다 김대중이가 선동했던 거예요. 김대중이가 여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혁명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혁명내각, 문익환, 이문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결행 시기를 5월 중순으로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5월 8일 날에요. 반정부 폭력 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폭력 시위를 하겠다. 국민연합에서 선포하고요. 전국 총학생회장단이 반정부 폭력 시위를 결정하고요. 민주청년협의회 이것은 다 문익환 지시받는 단체거든요.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지침 준수 결의를 하고 전 대학이 다 여기에 왔다고 봐도 돼요. 5월 9일에서 5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대학교가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노동자 폭동도 기승을 일으켰죠. 배웠겠지만 사북탄광 그 건도 이때 있었고요. 뭐 난리가 났었죠. 5월 15일 아실 거예요. 서울역 회군 사건. 10만 명이 서울역에 모였는데 이때 이제 심재철이가 그 서울대 회장으로 해가지고 이때 군 투입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 해산을 했어요. 자, 그러고 5월 16일 날에 2차 민주화 촉진 국민 선언문을 또 발표를 했어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5월 22일을 기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또 부하 내동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계엄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분계엄이었거든요. 박 대통령 시해된 다음에 계속 계엄이었으니까. 이때 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부분계엄하고 전국 계엄은 차이가 커요. 이제 그 부분계엄은 관리를 계엄사령관이 하는 거고요. 전국 계엄은 이제 대통령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전국 계엄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엄 차원에서
이 광주 사태가 진압이 된 건데 그게 왜 헌정질서 파괴냐 이거죠.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헌정질서 파괴냐 이것이죠. 이 5월의 전국은 김대중이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김대중이 만든 거였어요. 내각까지 다 구성하고 또 한민통 대표로서 조총련으로부터 매월 1,000만 년씩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해왔고 73년도부터 국민연합도 그렇게 해서 운영했고 또 광주 사태 일으킨 게 정동현이거든요. 정동현이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이게 다 이제 수사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조총련 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조총련 자금이.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계엄이 선포되는 상황을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월 14일에 국내외 정세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이죠. 애국적 견제에서 대동단결하여서 자제하고 시련을 극복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을 서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럴 거 없는 것 같아요.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은요 이 대통령은 전두환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의존을 하고 이 난관을 수습할 사람은 전두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두환은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고 합수부장에 불과한 거예요. 대통령 경호만을 하는 거예요. 수도경비 뭐 그런 차원이겠죠. 경호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중앙정보부장이 해야 되는데 전두환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된 것은요 최규하가 추천하고 선정을 한 거예요. 주변 얘기 다 들어보고 7월 말일까지 전두환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두환은 이 난관 수습하는 데에만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회고록 보면은. 근데 최규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7월 말에. 이거 5월 이 사태가 터지니까 최규하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북한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전두환이가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이희성한테도 물어보고 신현화기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본 다음에 전두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은 항상 봉선했어요. 군인이어서 상하관계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두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규하 대통령이 이 회고록을 먼저 썼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유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꼭 그의 비망록이 있거나 그러면은 보관하고 있어라. 이게 부탁을 해요. 최규하하고 전두환은 최규하가 전두환을 많이 신뢰했어요.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월 27일에는 학원 노조에 계엄을 좀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계엄 사령관에게 이제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엄 사령관은 이성이죠. 5월 3일 날 특전사 부여단을 수도군단에 배속시키고 13공수, 11공수 그리고 5월 10일에는 문교부 장관이 82개의 대학 총장을 불러가지고 도가 넘었다 지금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5월 15일 이건 무법 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복 국방장관하고 김종환 내무장관이 헬기 타고 시위를 점검을 해요. 10만 시위대를 보는 거예요. 서울역에 모여있는. 이거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24단 3개 연대를 잠실 종합운동장하고 효창 운동장에 이제 출동 명령을 대기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시위대가 자진 해산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최규하가 그때 이제 5.1 쇼크 문제 있어가지고 저 중동에 급한 출장을 갔었거든요. 급하게 돌아와요. 일도 다 마치지 못하고 급거 귀국을 해요. 밤 11시, 10시 반에. 그리고 5월 17일 날 자정에 만장일치로 해서 계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정오에 담화문 발표해요. 이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이게. 이게 왜 헌정질서 파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투쟁을 해야지. 이거 지금 5.18 특별법 이거 역사적 사건 갖다 대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 김대중이는 한민통 대표로서 북한 자금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형받았거든요. 그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한민통 대표였다는 거. 심재철이가 여기 그 10만 이거 5월 15일 날에 이거 했잖아요. 심재철이가 서울대 회장이었거든요. 심재철이가 나름대로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희호 여사가 말한 것이다. 한민통 대표였다는 거. 한민통 대표라는 것은 조총련 대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오가거나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조총련으로부터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4월 학원 소요 사태 일으키고 5월에 전국을 이렇게 일으키고 해가지고 혁명 정부까지 구성을 하고 5월 22일 날에 내가 이제 뒤집겠다고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대통령 선거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하지 않으면은 5월 22일 날에 다 뒤집겠다 이러고 막 10만 명이 모이고 전 대학이 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출장 갔다가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전 국무원 모아놓고 만장일치로 계엄 선포하고 이 계엄이 왜 잘못됐냐는 거죠. 5.18은 이 계엄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이지 이게 그 광주에만 공수여단이 간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학에 다 갔어요. 다. 왜냐면 막 학원이 그냥 난리가 나버렸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앙정부부장 설이 이제 전두환이 4월 14일에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5월 10일에 79년 12월 달에 이런 정보가 한번 왔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서 남침이 있다고 1월 달에 있다고 결정된다는 식으로 왔어요. 그러고 이제 또 5월 10일에 또 이 정보가 와요. 일본으로부터 이제 와요. 중국에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전두환 중정부장 입장에서 대안 마련을 지시를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학봉 수사국장이 또 나오네요. 그 이학봉 수사국장이 그 전두환에게 아주 큰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학봉 수사국장은 그 학원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배후 조종자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 국기문란자다. 국민연합, 민주청년연합회 협의회, 전국 총학생회 회장단 그리고 그 학생 간부들, 핵심 간부들, 또 시위 명분을 주고 있는 유신의 부정 축제자들. 그러니까 이것도 시위 명분을 주고 있었거든요. 유신 부정 축제자들이. 이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필이었던 거예요. 권정달 정보차장은 지역 비상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가자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7일 날에 전국 비상계엄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 해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자문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고려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또 국회 예산하자고 그랬어요. 이건 부결됐어요. 그냥 이제 그 비상계엄만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정과 보안사와 경찰이 체포를 분담해가지고 오후 6시부터 150명 체포를 시작을 했어요. 밤 11시에 김대중, 12시에 김종필, 또 정동현이, 새벽 4시에 김상현, 이러자 5월 18일 날 김영삼은 체포되지 않았거든요.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어요. 이게 이제 그 계엄 선포의 이유예요. 이건 헌정질서 파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2.12 사태에서 보았듯이 이건 체포 과정의 일환이었지 그게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은 정상적인 통일제 국민회의에 선거로 됐어요. 대통령에. 그리고 최규하가 추천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최규하가 1년 더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 그 4월 소요 사태 거치고 5월 거치고 그러면서 최규하가 전두환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당신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2주 동안 내가 시간 좀 줄 테니까 생각 좀 해봐라. 당신이 해야 될 것 같다. 주변에 다 물어봤던 거예요. 이때 전두환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두환도 뭐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규하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뭐 이성도 전두환보다 선배죠. 다 이 선배예요. 그런데 다들 전두환이가 그래서 이제 이성이랑 신윤학 총리한테도 만나서 각하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니까 그들도 당신이 해라. 당신이 봤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고 나서 통일조 국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자, 5.18 저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됐죠. 이때는 여기 그 누굽니까, 정의가 좀 잘못했어요. 그냥 해산만 시켰어야 되는데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격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5월 21일에는 무장 항쟁으로 번집니다. 말하자면 그 총기 탈취를 해요. 그리고 아세아 자동차에서 저 버스랑 장갑차까지 하고, 이때부터 이제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군 개입 여부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장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광주 시내에 있는 계엄군들이 다 위각으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계엄사령부에서는 5월 21일 날에 담화문을 발표해요. 고정간첩들이 지금 악성 위험을 퍼뜨리고 있다. 지역감정 선동하고 있다. 발표를 하면서 20시, 저녁 8시죠. 이때 비로소 자유권 발동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총으로 쏘겠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당방위 발표였어요. 5월 21일 날. 자, 그러고 나서 5월 22일 날에요. 이때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광주 시내에. 광주 시민 자치가 시작됐어요. 이걸 광주 해방구라고 불러요. 이때 교도소 6회 공격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공격한 것은 한 번인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이때 이제 박중훈 신임 총리는 이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이다, 이렇게 방송을 좀 합니다. 이게 보면은요, 5월 18일 날에 그 계엄 포고하고요, 5월 19일 날에 시위대가 수만 명 합류하고요, 5월 20일 날에 10만 명 농성, 택시 200대가 동시에 경적 울려대고, 밤에는 20만 명. 5월 21일에는 무장항쟁, 무기고 습격. 이때 이제 담화문 발표하고요. 5월 22일 광주 시민들 자치 시작. 5월 23일에 북한군이 철수했다, 이런 말들을 누가 해요. 그러면서 무기를 회수하기 시작하고, 5월 27일에 이제 전투사단과 공수여단 2만 5천 명을 투입하는 충정작전에 돌입합니다. 한 20명 정도 반항하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해서 5.18 사상자는 민간인 148명, 154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148명은 이거 보상 신청한 사람만, 신청 안 한 사람도 있다 해가지고 154명, 군인 15명, 해서 총 169명. 이게 이제 그 사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5.18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